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묵었던 오키나와의 숙소 한 곳을 디테일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11박 12일 오키나와 여행에서 저희가 이용한 숙소는 총 9곳인데요. 그중 7개 숙소들의 리뷰 영상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카에자는 이번 오키나와 여행의 5번째 숙소였는데요. 여길 제일 먼저 리뷰해야겠다 결정한 이유는 모든 숙소를 통틀어 가장 개성 있었고 그만큼 할 얘기도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든 오키나와 숙소 카에자의 모든 장점과 단점들을 지금부터 파헤쳐볼게요. 카에자는 오키나와 본섬의 남부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곳이고요. 나하공항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여서 여행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 숙소로 잡아도 큰 부담은 없는 위치입니다. 요금은 조식 포함 2인 18만 5천원이고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11만 5천원입니다. 전객실 트윈룸이고 3인 숙박이나 초등학생 이하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카에자는 전객실이 단 4개에 불과한 초소형 호텔이고요. 미니멀한 디자인과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특징으로 하는 조용한 분위기의 성인 전용 B&B 숙소 정도로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총 체류 기간이 2달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일본 여행은 적지 않게 다녀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가본 일본 숙소 중에 카에자는 단연코 가장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호불호에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중립적인 정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카에자의 장점과 단점을 똑같이 7개씩 정리해봤습니다. 장점 첫 번째, 아내랑 제가 인스타에서 카에자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둘 다 우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카에자를 카에자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역시 탁 트인 남부 바닷마을 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객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샤워실에서도 넓은 창문 너머 그림 같은 뷰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장점 두 번째, 카에자는 70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숙소인데요. 그만큼 산 중턱 자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객실 앞쪽으로는 탁 트인 바닷마을 뷰가 있고 뒤쪽 벽에도 길게 창문을 만들어놔서 언제나 초록색이 시야에 들어와요. 그대로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고자 노력한 세심한 건축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장점 세 번째, 저는 카에자를 다녀오고 생긴 지 기껏해야 한 3, 4년 됐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2008년에 오픈해서 무려 11년째 영업 중이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설 관리가 이루어졌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깨끗한 숙소였어요. 장점 네 번째, 저는 솔직히 카에자를 예쁜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5성급 호텔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서비스 수준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히비스커스 웰컴티에서 한 번 놀랐고 조식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2번 놀랐고 캐리어까지 옮겨주는 포터 서비스에 3번 놀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 초입에 카트가 있길래 제 짐 하나를 직접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직원분한테 부탁하니까 흔쾌히 다른 짐 하나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체크아웃 할 때는 짐 2개 다 직원분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객실 안에 보냉 주전자에 얼음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다음날 아침까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점도 참 좋았습니다. 장점 5번째, 산속에 위치한 작은 숙소이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만실이었는데도 투스카는 내내 소란스러움이나 번잡함은 1도 없었습니다. 마치 에어비앤비 독채를 사용하는 듯한 프라이버시랑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요. 화장실 2개와 샤워실 1개를 함께 쓰는 구조인데 투숙객이 워낙 적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장점 6번째,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공용 노천탕이 있습니다. 숙소 입구 신발장 위에 편말로 지금 누가 사용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 잠그고 프라이빗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고요. 지붕이 있어서 비가 올 때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욕하는 동안에는 마치 료칸에 온 것 같은 비싼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장점 7번째, 휴양지 여행에서 비가 오거나 흐리면 좀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카에자에서 먹는 날만큼은 날씨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것 같아요. 카에자가 창이 커서 가뜩이나 객실 안팎의 명암차가 큰 편이라 거기다 서양이기 때문에 오후 내내 역광으로 사진 촬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카에자에서 인생샷 남기기에는 흐린 날씨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 툇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빗소리 감상하고 있으면 영혼까지 힐링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카에자의 단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가뜩이나 작은 객실에 트윈 침대까지 놓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더 좁아 보입니다. 호텔 요금을 내고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느낌이에요. 화장실도 TV도 냉장고도 없는 이 작은 객실에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1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 가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4개 객실에 총 인원이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화장실 2개랑 샤워실 1개를 공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단점 세 번째, 숙소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 대화도 속삭이듯 하게 됩니다. 객실 간 방음도 완벽하지 않아서 문 열고 닫는 소리마저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8명이 다 모여서 조식 먹을 때도 어찌나 분위기가 엄숙하던지 템플스테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단점 네 번째, 카에자는 렌터카 없이는 못 가는 곳입니다. 뚜벅이 여행객들은 얼른 희망 버리셔야 돼요. 카에자 홈페이지에 버스 이용 시 나하에서 1시간 소요되고 버스 하차 후 도보로 7분 거리라고 써있지만 도저히 캐리어 끌면서 걸을 수가 없는 수준의 비탈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비춥니다. 단점 5번째, 숙소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보거리 이내에 편의점, 식당, 카페, 이자카야 뭐 아무것도 없는 건 물론이고 차로 2-30분은 나가야 밥 사 먹을 만한 동네가 나옵니다. 역시 템플스테이. 단점 6번째, 카이자는 산 한가운데 위치한 자연과 공존하는 숙소이기 때문에 벌레들과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객실에서는 괜찮았는데 밤에 노천탕 이용할 때는 작은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목욕 중에 제 새끼손가락만한 송충이가 세면도구 파우치 옆으로 기어가는 걸 봤는데 아내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소리 지를까봐. 단점 7번째, 카이자는 철저하게 혼행족과 2인 여행객만을 위한 숙소입니다. 객실 최대 정원이 2명이고 초등학생 이하는 또 투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3인 이상 혹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한테 카이자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카이자의 장단점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아내는 카이자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합리적인 시스템, 거기에 5성급 호텔의 서비스 수준, 그리고 전통 료칸스러운 분위기와 노천탕까지 이 카이자의 독특한 하이브리드 매력에 저희 부부는 완전히 매료가 됐고요. 다음 오키나와 여행 갈 때 남부 지역에서 1박을 해야 된다면 카이자를 다시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오키나와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저는 더 가치 있고 차별화된 오키나와 여행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